네,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 때문에 울고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 때문에 웃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누구나 한 번쯤은 주식 때문에 울고 누구나 한 번쯤은 주식 때문에 웃습니다. 그거 역시나 주식이죠. 자, 반갑습니다. 우리 더킹 방송의 주식 로맨티스트 우라노스 이모동입니다. 자, 오늘 정말 우리 이런 상승장 속에서도 정말 수익 한번 못 내는 개인 투자분들을 위해서 또는 지금 같은 장세에서 수익이 크게 나지 못하는 우리 개인 투자분들을 위한 수익 극대화 작전을 오늘도 역시나 진행을 하러 왔습니다. 자, 오늘 정말 증시가 갑자기 또 하락하는 모습도 나왔는데 지금 아마 제약주를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이나 최근에 IT가 반등 나올 거라 생각 들어서 IT를 공략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좀 상황이 좋지는 않죠. 자, 정말 오늘 같은 시장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시장 방향성을 어떻게 봐야 될지 중요한 날일 것 같은데요. 잠시 뒤에 제가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방향성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봐야 될 만한 종목군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의 이후에는 역시나 우리 시청자분들의 급한 종목 상담을 위해서 또 달려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하신 종목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해서 아래 하단에 있는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1899-0294번으로 여러분들의 문자 실시간 이 생방송 시간 안에 보내주셔야 제가 최대한 많은 분들의 상담까지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역시나 임팩트 있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시장이 생각지도 못하게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 마치 꼭 사랑과 전쟁 같은 느낌이랄까요? 정말 하루는 정말 좋습니다. 우리 연인 사이에서도 하루는 달달하고 하루는 또 애정이 깊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갑자기 사랑 싸움을 하게 되고 그 싸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골이 상당히 커집니다. 자, 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말 오늘 시장 많이 떨어져서 오늘 시장이 왜 이랬었는지 일단 오른쪽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은 셧다운제하고 애플발 악재가 동반됐습니다. 마치 이 사랑과 전쟁, 그 남자 그 여자입니다. 그 남자는 바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죠. 바로 트럼프 때문에 있었던 일. 셧다운제가 지금 동반되면서 거기에 맞물려서 미국의 애플까지도 역시나 하나 크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부분인지는 잠시 뒤에 바로 설명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그 여자 바로 제약주입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에서 거래소라고 하면은 시총 상위 종목들이 전부 다 IT주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IT 관련된 악재와 그리고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인 제약주 쪽에서 연속적으로 좀 좋지 못한 모습이 터지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런 모습이. 자, 셧다운제라는 건 지금 미국에서 어찌됐건 간에 정책적인 부분 때문에 일정들을 전부 다 정지된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인프라 투자가 지연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도 혹시 많은 경제방송 뉴스들 보셨을 겁니다. 지금 오늘 시장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셧다운제 때문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들?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자, 이거는 정말 주식시장을 잘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지난 과거부터 쭉 돌이켜보면 지난 1980년대부터 이미 18차례의 셧다운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초반에는 증시가 물론 크게 출렁거렸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1980년대
주가가 크게 출렁거렸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건요. 2013년 이후에는 증시가 오히려 올라가는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셧다운제가 일시적인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그 기회를 매수 기회로 보면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잡았다는 거죠. 지금 트럼프 정부가 아니라 직전에 오바마 정부 때도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증시를 크게 떨어뜨릴 만한 요소는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일단 인프라 투자가 지연될 거란 얘기에 철강 업종들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 철강 업종은 결국 근본적으로는 철강 가격제가 상승하면 실적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일시적 하락 이후에는 오히려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다만 셧다운제가 크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애플발 악재죠. 정말 애플발 악재. 이번에 결국 아이폰의 생산량, 판매량을 줄이면서 부품 회사들에게 공급을 줄여나가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사실 아이폰, 미국에 있는 애플이 만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 애플이 만들었을까요? 이 아이폰 하나에 들어가는 수백 개의 부품들 대다수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만듭니다. 뭐 상당히 많습니다. BH, LG 이노텍, 뭐 코리아 서키트, 인터플렉스 같은 종목들이 전부 다 아이폰의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입니다. 자, 그런데 애플 쪽에서 부품들을 줄여나가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판매를 줄여나가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 이 부분이 결국 악재가 터지면서 오늘 뭐 대다수의 IT 기업들이 전부 다 하락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은 글쎄요. 스마트폰 부품사라든지 또는 디스플레이 기업들에 있어서는 큰 영향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실적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실적이 감소한다면 주가는 하락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만약에 핸드폰 부품주나 또는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이 있으신 분들은 자,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과연 올라올 수 있을 것인가? 힘들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는 반도체 칩 관련된 종목들은 오히려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IT 업종의 전반적인 틀을 볼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실적이 어디가 좋은지를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여자죠. 셀트리온. 자, 그래요. 뭐 지난주까지는 노무라 증권에서 셀트리온의 주가가 과도하다. 매도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근데 거기에 덧붙여가지고요. 도이치증권에서도 역시나 나왔습니다. 이번에 노무라 증권보다 더 과감한 발언을 했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표현을 하면서 그의 여파에 의해서 셀트리온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 그 남자와 그 여자 정말 거래소와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들이 전부 다 주가가 하락이 나왔고 그에 따라서 증시를 흔들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자, 화면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자, 보시면 오늘 코스닥 시장이 장중에 거의 1.7%대까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셀트리온의 영향을 맞으면서 하락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종목 셀트리온이 그대로 내려가진 않을 겁니다. 분명히 하락을 하다가 한 번은 반등을 줄 것이고 하락을 하다 분명히 반등을 줄 것입니다. 다만 추세적으로는 하락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난 1월 12일 날 거래대금이 2조 원 정도가 나왔는데, 자, 셀트리온의 주가를 보면서 설명드려야겠습니다. 자, 1월 12일 날 바로 이제 거래대금이 2조 원 정도 나왔었는데 상당히 많은 매수세들이 이탈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윗꼬리가 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단타성 물량들만 들어오고 그 외적으로 추세를 지킬 수 있는 물량들이 없다. 그렇다면 지금 셀트리온을 갖고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제약주의 대장주들은 당분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제약주가 전부 다 죽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연인하고 싸워서 바로 헤어지진 않죠. 싸우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화해도 하기도 하고, 싸우다가 화해도 하고, 화해를 했다가 또 싸우기도 하고. 자, 그렇습니다.
대장주들은 지금 힘들지 몰라도 중소형 종목들은 조금은 모멘텀이 남아있고 아직까지는 시세가 남아있기 때문에 대장주는 조심하시되 나머지 제약주에 있어서는 단기 트레이딩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나 마찬가지죠. 거래소 대형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갖고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또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들 전부 다 하락 나오다 보니 거래소 지수가 오늘 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당분간은 정말 지수가 상승하기보다는 이제는 지수가 앞점처럼 강하게 올라가기보단 정말 개별 종목들의 시세가 셀 때입니다. 또는 IT와 제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어떤 종목들 있을까요, 여러분들? 잘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여기에 덧붙여 갖고 설명드릴 거는 오늘 수급을 가장 근본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이 참 대량 매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외국인들 매도를 한 걸 대부분의 경제방송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셧다운제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도했다라고들 합니다. 자, 이거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7월 달에 외국인들에 있어서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외국인들 과세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부분들의 과세, 그러니까 세금을 크게 물리니까 결국은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오게 됐고, 앞으로 그러면 7월 달에 이 부분이 추가적인 정부의 리액션이 없다라면 정말 증시가 위험하게 작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무슨 종목? 바로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팔았지만 투자 신탁, 펀드들은 우리나라 주식을 샀습니다. 투자 신탁, 투신권에서, 기관에서 사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은 앞으로 집중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IT, 제약, 메인 섹터들이 붕괴됨에 따라서 그 밑에 대타를 할 수 있을 만한 업종이 바로 현재 투신권에서 사고 있다는 거. 이걸 알고 가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셔야 이번 주 추가적인 변동이 나고 추가적으로 지수가 조정을 주더라도 여러분들 수익 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이 있는지 다시 한번 오른쪽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화면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자, 중국 GDP 발표를 한다. 언제요? 지난주 목요일 날 중국에서 GDP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지표입니다. 중요한 시그널이죠. 그 옛날에 그 또 아이돌 가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시그널 보내, 사인을 보내. 자, 이거 정말 여러분들한테 시그널을 보내고 있고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뭐냐? 날 좀 봐라. 관련된 종목들 사라. 라고 보내는 겁니다. 자, 중국 GDP가요. 원래 시장 컨센서스, 시장에서는 6.8% 정도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발표가 나온 건 6.9%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크게 나왔다. 중국의 경기 상황이 생각을 했던 것보다 좋다라는 겁니다. 자, 경기 상황이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월급을 많이 받았습니다. 월급 많이 받으면 어떻게 하죠? 그렇습니다. 훨씬 더 소비가 커지고 주변에 쇼핑을 많이 하게 됩니다. 중국인들의 소비가 늘어난다. 그러면 역시나 중국 소비주들의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분명히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바로 현재 증시에서 IT와 제약을 뒷받침하면서 받쳐주면서 대신 대타로 지금 올라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온라인 방송에서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을 리뷰를 하면서 여러분들 어떤 종목들 봐야 되는지 하나하나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먼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지난주에 첫 번째 종목으로 설명드렸던 종목이 바로 리더스 코스메틱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화면상으로 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리더스 코스메틱 바로 화장품 관련된 종목입니다.
뭐 화장품 관련된 종목 하면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있을 건데 이 리더스 코스메틱 바로 마스크팩을 만드는 기업이죠. 자, 지난주 화요일 날 제가 이 종목을 바로 공개를 해드린 게 바로 여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고 다음날 장중에 3.4%대 상승 나왔고 그 뒤이어서 후파동으로 탄력을 받으면서 장중에 9%대 상승과 더불어 4거래일 동안 15%대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빠진다고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빠지진 않습니다. 시장이 하락이 나오든 상승이 나오든 어떤 장세가 나오더라도 시장 중심주들은 그냥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시그널 보내면서 사인을 보내면서 날 좀 사달라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어느 구간입니까? 자,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앞전에 상승이 크게 나온다. 자, 상승이 분명히 크게 나왔습니다. 38을 그리면서 올라갔다. 자, 첫 번째 상승 파동이죠. 첫 번째 상승 파동 대비해서 역시나 상승 파동이 크게 나오면 하락 파동도 길게 나옵니다. 결국 산봉우리가 크면 골짜기가 깊은 듯이 산봉우리가 크면 골짜기가 깊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상승이 나오게 되고 이 두 번째 상승은 보통 첫 번째 큰 상승보다 작습니다. 이걸 보고 바로 수렴형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렴형 패턴을 만들면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이평선들, 캔들들이 응축을 하게 되죠. 자, 여러분들 스프링을 누르면 응축이 됩니다. 나중에 꾹 눌렀다가 손을 떼면 어떻게 되죠? 그렇습니다. 거기가 바로 급등, 임팩트 있는 구간입니다. 바로 여기죠. 응축을 하다가 삼각 수렴형 패턴을 만들고 거래량이 동반된 캔들이 나오게 된다. 앞전에 없던 거래량이 동반된다. 여기가 바로 임팩트 있는 구간이다. 바로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던 이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될 매수 타점이라고 설명드린 구간입니다. 바로 이런 종목들, 바로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해야 여러분들 계좌에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 계좌에 앞으로도 충분히 들어갈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리더스 코스메틱 설명드렸고요. 또 제가 관심 종목 하나 더 있었습니다. 중국의 소비가 화장품이 가장 크다라면 최근에 중국 산업에서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영화 산업입니다. 자, 바로 CJCGV라는 종목인데요. 중국의 이 영화 산업이 정말 폭발적으로 크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할리우드, 미국의 영화 산업이 전 세계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 중국이 따라잡고 있습니다. 글쎄요, 5년 안에 중국이 전 세계 1위 자리를 분명히 차지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의 영화 산업에 직접적으로 진출되어 있는 기업이 무엇이 있는가? 바로 CJCGV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인 일이죠. 중국에도 지금 진출이 돼서 영화관만 하더라도 100개 점까지 현재 낸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영화 사업으로 5위권 안에 이미 진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역시나 소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실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논리적으로 착착착 맞아떨어지는 중국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실 뭐 중국 관련된 종목들은 많습니다만 정말 실적이 동반되고 기관들이 많이 사는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입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죠. 지난주 화요일 날 제가 이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고 4거래일 만에 아직까지 10%대의 상승률은 나오진 않았지만 사실 CGV라는 종목의 상승률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걸 감안한다라면 오늘장에 4.5% 이거는 급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CJCGV가 4%가 넘으면 급등입니다. 이 종목은 그렇게 올라가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4%대 이상이 나왔다는 거 급등인데 이렇게 급등이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역시나 임팩트 있는 구간이 포착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종목도 역시나 앞전에
크게 상승을 했었던 구간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정확하게 좀 그리다면 3파까지 나왔지만 3파를 좀 간략하게 간략하게 생략을 하고, 자, 첫 번째 상승이 크게 나오고 두 번째 상승이 역시나 나오게 됩니다. 근데 첫 번째 상승보다는 작죠. 그러면서 역시나 이렇게 이평선이 수렴을 하고 캔들들이 수렴을 하고 여기 구간대에서도 역시나 삼각 수렴형 패턴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크게는 항상 주가는 3이라는 걸 좋아하면서 3파를 만들게 된다. 3파. 자, 3파를 만들면서 올라간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역시나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3파를 만들고 앞전에 상승형 수렴형 패턴을 만들었는데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을 동반한 캔들이 동반돼야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인 상승 파동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이런 거래량이 동반된다. 여기가 바로 임팩트 있게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자, 이런 자리들 포착을 하셨으면 충분히 수익 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지난주에 제가 제시를 해드렸던 관심 종목들 전부 다 급등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없다고, 현재 지금 내 포트폴리오에 없다고 아쉬워할 건 없습니다.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약주, 반도체 기업들 지금이라도 바꿔야 됩니다. 어떤 종목들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까? 자, 또 한 종목 예시 종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앞전에 이제 CJCGV나 그리고 이 리더스 코스메틱 같은 경우는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런 시장 주도주들이 올라가면 그 뒤에 연계되어 있는 테마 종목들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역시나 중국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오늘 상한가가 나온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글로벌 SM이라는 종목입니다. 중국 상장된 기업입니다. 사실 실적이 동반되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냥 중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으로서 차이나 디스카운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땐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 생겼을 때 테마로서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종목들이 실적보다는 기대감이라 앞전에 CGV나 또는 리더스 코스메틱처럼 이렇게 안정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자, 이런 종목이 오늘 뭐 상한가도 갔었다가 왔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종목도 과거에는 시장 소외줍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소외됐었다가 길게 이 장기 박스권에서 gat혀 있었던 종목이죠. 자, 하방 경직성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하방이 계속적으로 이 1,100원대를 지지를 받으면서 어떻게든 1,100원대를 지키려고 합니다. 자, 1,100원대 지키려고 하면서 바닥권에서 보통 한번 급등 나왔다가 이런 모습들이 체크가 되는데요. 보통 급등 나왔다가 하단으로 내려오고 직전 지지라인 받다가 쌍바닥을 만들면 보통은 슈팅이 크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지난번에 제가 쌍바닥 패턴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을 텐데 이 쌍바닥 패턴도 역시나 삼각 수렴형하고 동일한 원리입니다. 쌍바닥 만들면서 바닥에 대한 확고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고 직전에 정고점을 돌파를 한다. 앞전 매물대를 돌파한다.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온 겁니다. 앞전 매물대 돌파하면서 거래량 동반된다. 이런 자리가 바로 정확하게 매수를 해야 되는 임팩트 있는 구간대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이 오늘 시초가부터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보였는데 당일 단타로서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요. 이런 글로벌 SM도 오늘 상한가 갔다 왔는데요.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그려드리는 그림이 혹시 눈에 보이십니까? 자, 이 빅피처가 아직까지 그려지지 않는다라면 여러분들 조금 더 TV 앞으로 다가오셔야 됩니다.
CGV, 리더스 코스메틱, 중국의 소비주들, 실적에 의한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짝사랑처럼 뒤에 후파동으로 올라가는 테마주들 역시나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들 있을까요? 여러분들 단순히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 여기서 끝날 것 같습니까? 다음 달에 중국에 춘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설날이 있듯이 중국의 최대 명절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여행객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여행객들이 늘어나면서 소비를 하게 됩니다. 또한 다음 달에 기가 막히게 평창 올림픽까지 있습니다. 중국 여행객들 한국으로 오는 소리가 벌써부터 들립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종목들 바로 유아 관련된 종목들도 있습니다. 자, 요 종목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종목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로투세븐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이 제로투세븐 사실 저는 이 기업을 여러분들은 혹시 매장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30년이 넘는 이 일평생 딱 한 번 봤습니다. 사실 이 기업의 매장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바로 영등포에 있는 모 백화점에 있는데요. 그만큼 매장이 많지 않고 실질적으로 다른 유아 업체들보다는 경쟁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실적은 너무나도 좋진 않습니다. 3년 연속 적자 기업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워낙 과거 대비해서 이 주가가 상당히 고점 대비해서는 시장에서 좀 소외되어 있는 종목이죠. 그런데 이 종목들 역시나 중국 관련된 모멘텀이 있습니다. 자, 1인 1자녀 정책에서 폐지를 하고 1인 2자녀 정책으로 넘어가다 보니 중국이야말로 이 유아 시장의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련된 관련된 종목들이 테마로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난 10월 달부터 이제 사드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해소가 되면서 한알령이 해체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바로 이런 제로투세븐도 최근에 바닥권에서 지난 10월, 11월, 12월까지 상승을 시켰다가 3파를 만들었다가 최근에 바닥권에 빠졌죠. 자, 근데 첫 번째 상승 대비해서 바닥권에 크게 빠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3중 바닥을 만들어 갑니다. 3중 바닥을 만들어 가면서 오히려 어떻게 된다? 여기 구간에서 삼각 수렴형 패턴을 만들어 줬다는 거죠. 자, 삼각 수렴형 어떻다고요, 여러분들? 큰 상승 한번 나오고 골짜기 나오고 두 번째 상승은 앞전 상승보다 작고 다시 한번 눌림목. 그리고 이평선들이 계속해서 수렴을 한다. 수렴을 한다라는 건 한번 크게 급등시키기 위해서 힘을 응집하는 자리입니다. 자, 좋습니다. 삼각 수렴형 만들어졌죠. 삼각 수렴형 만들어졌습니다. 자, 삼각 수렴형 만들어졌는데 그냥 만들어졌다고가 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어디에서 사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자, 어디에서 사야 됩니까? 바로 삼각 수렴형 만들었다가 거래량 동반되면서 이 삼각 수렴형을 뚫고 올라가는 캔들 나온다. 여기가 바로 있는 임팩트 있는 구간이다. 여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자리들 공략을 하면 충분히 당일 내지는 충분히 단기적으로도 20%, 30%, 40%를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런 제로투세븐 실적주는 아니지만 이런 종목들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충분히 아직까지도 상승률이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자, 요거 제로투세븐 관심 종목으로 보셔도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요. 이 제로투세븐을 설명을 드렸는데 물론 이거 말고도 훨씬 더 급등이 잘 나오고 실적까지 동반되면서 주가가 차곡차곡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역시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제가
중국 관련된 종목들 설명드렸습니다. 정말 중국에서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소비를 하는 제품들 내지는 상품들을 여러분들 찾아보셔야 될 겁니다. 아직까지 잘 머리에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자, 잘 떠오르지 않는다라면 제가 오늘 이 제로투세븐보다 훨씬 더 실적이 튼튼하고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을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여부의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 제가 잠깐 이 화면을 보니까 아마 오늘 또 시장이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문자 오고 있습니다. 자, 정말 바쁘니까요. 저는 바쁘게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문자 보내는 방법 모르셔서 못 보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내 종목 오늘 떨어졌다. 지금 내 종목이 걱정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에 번호가 고지가 나갈 겁니다. 1899-0294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 최대한 빠르게 제가 많은 분들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분 한 분 종목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뭐 종목들 정말 많이 오고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제가 이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06님의 LG U+라는 종목이고 매수가는 15,200원입니다. 자, 2,000주 정도 매입을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아모레퍼시빅을 매입을 했다라고 하시는데 LG U+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U+. 자, 일단은 통신주, 대장주 중에 하나죠. 자, 어찌됐건 간에 통신사 이 삼형제, SKT, KT, 그리고 LG U+, 그만큼 실적이 동반된 기업들입니다. 제가 앞전에 이 5G에 대해서도 지난 8시 시크릿 노트라는 방송에서 강의를 한번 해드렸을 텐데 결국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5G를 상용화하려고 지금 부단히 노력 중입니다. 아마 2019년이 5G의 처음으로 상용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5G가 되려면 가장 근본적으로 소재 내지는 장비 업체들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실적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제품이 나왔을 때 가장 주가가 먼저 올라가는 건 원재료, 소재가 먼저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이 장비 업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제품을 파는 기업이 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5G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섬유 같은 원재료가 관련된 대한광통신 이런 종목들이 가장 먼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통신 장비 업체들, 뭐 솔리드라든지 뭐 RH 같은 종목, 이런 종목들이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신사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저는 이 통신사들 종목은 정말 좋다고 봅니다. 왜 그런지 화면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야말로 연기금들하고 투신들, 국민연금과 펀드에서 계속해서 사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정말 좋습니다. 개인들은 관심이 없죠. 너무나 느리고 너무나 무거우니까 관심이 없을 뿐입니다. 자, 지금 갖고 있으시다면 저는 이 종목은 계속적으로 갖고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 시청자분의 매수가가 15,200원. 자, 조금 높은 구간에서 사셨습니다. 이미 앞전에 한 번에 그쵸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급등이 나오고 나서 재차 눌리고 나서 올라갈 때 조금 늦게 올라사셨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 종목을 지난 시크릿 노트에서 이미 11월 달에 관심 종목으로 좀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닥권에서 어떻게 됩니까? 바닥권에서
바로 3중 바닥 만들고 올라가는 구간. 전고점 딱 돌파 나오면서 거래량 터지는 이 구간에서 제가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최대한 종목은 주가는 저점에서 사셔야 수익이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갖고 있으시다면 이 종목은 길게 갖고 가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2019년까지 3대 통신사들의 실적이 늘어날 겁니다. 올해가 아니라 사실 2019년이 통신사들의 실적이 늘어나기 딱 적합한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월봉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의 손절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자면 12,9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구간 깨지지 않는다라면 좀 더 길게 갖고 가셔도 좋다라고 설명드리면서 월봉상 일단 전고점까지는 저는 이 종목 노려보셔도 되지 않을까. 바로 16,500원까지는 한번 노려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LG U+라는 종목 정말 좋은데 조금 더 아마 크게 한번 갖고 가보시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보니까 많은 종목들 오고 있으신데요. 이 종목을 하나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뒷번호 7165님이시고요. 셀트리온을 10만 5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하락만 해서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되는가 도와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자, 요 종목 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이죠. 자, 셀트리온 자, 종목 매수가를 제가 봤을 땐 잘못 보낸 것 같습니다. 10만 500원이라고 하셨는데 10만 500원에 매수해서 계속 하락을 했다. 요거 조금 안 맞습니다. 왜냐면 셀트리온이 지금 현재 28만 원이죠. 제가 봤을 때는 30만 500원에서 매수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거 혹시 보내신 분 다시 한번 문자를 좀 보내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제가 매수가 신경 없이 이 종목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셀트리온이 지난주에 노무라 증권에서 매도 의견을 제시한 다음에 투자 신탁 쪽에서 매도를 폭격적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도이치증권까지 더 심한 말을 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실적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종목이다. 이런 식의 좀 과한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이런 내용들이 주가를 크게 흔들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월 12일 날 요때 당시에 거래 대금이 2조 원 정도 나왔던 날인데 위에 윗꼬리가 큽니다. 하방으로 누르려고 하는 이 매도 물량이 크게 나왔다는 거죠. 매수세 이탈자리입니다. 자, 매수세 이탈되면서 물론 수급도 조금 들어왔는데 그 수급은 단기성 수급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이 종목은 앞으로 추세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장에도 21선 딛고 반등 나왔지만 반등 나왔다가 다시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를 들자면 신라젠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신라젠도 지금 보시면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시크릿 노트라는 방송을 통해서 11월 달에 이 윗꼬리를 봐오니 이제는 주가가 하락할 구간이다. 조심하셔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빨리 매도하고 종목을 교체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나 이 구간에도 신라젠이 그대로 빠지는 게 아니라 하루 반등 나오고 하락 나오고 반등 나오고 하락 나오면서 여러 번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게 기대감을 불어넣는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결국은 추세적으로, 그렇죠, 추세 하락이 나왔던 겁니다. 물론 이 뒤에는 역시나 뭐 JP모건이니 뭐 추가적으로 제약에 대한 모멘텀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올라간 거지 직전 전고점까지는 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셀트리온 역시나 마찬가지가 돼버립니다. 이번에 셀트리온의 주가가 신라젠을 후행하지 않을까. 그래서 21선이 이탈된다라면 종목을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바로 27만 5,200원 구간 정도가 됩니다. 자, 이 21선 손절가 바짝 잡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단기 반등 나올 때 정리를 하셔서 큰 손실 맞고 차라리
종목을 바꿔서 제가 앞서 설명드린 중국 소비주들 쪽으로 초점을 맞추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지금 뭐 제약주의 대장주들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혹시나 제약주의 대장주들을 갖고 있으시다면 빨리 포트 변경을 생각해 보셔야 될 때입니다. 자, 다음 종목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셀트리온이 나오니까 셀트리온 제약도 나오고 있는데, 아까 그 보내주신 분이 셀트리온이 아니라 셀트리온 제약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을 후행하기 때문에 결국 지금 손절가 짧게 잡고 단기 반등 때 종목을 좀 교체를 하셔라라고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뒷번호 0468님의 종목이고요. 이지라는 종목입니다. 매수가가 12,650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자, 얼마 선에서 매도를 해도 될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지라는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지라는 종목이 요 종목이 참 재밌는 종목입니다. 이 기업이 과거에 2012년 때는 정치 테마주로 연관이 됐었던 종목입니다. 바로 직전 대통령의 동생이신 박지만 사장이 바로 있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로 좀 연관이 됐었던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이 최근에 상승했었던 이유는 수소차 관련된 테마입니다. 과거에는 정치 테마주, 지금은 수소차 테마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지금 수소차 이거 실적에 의한 상승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수소차가 테마라고 합니다. 왜? 아직까지 우리나라 수소차 기술력이 좋지 못합니다. 현재 1위는 도요타이고 현재 중국에서 수소차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를 집행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정부에서 지원이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라 수소차들이 발전하려면 시기적으로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는 테마로서 철저히 기술적 분석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화면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앞전에 11월 달에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큰 폭으로 빠졌고요. 그리고 나서 쌍바닥 만들고 다시 올리려다가 요 구간에서 상승을 시키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 구간 때는 일단 삼각 수렴형 패턴은 만들었습니다. 근데 삼각 수렴형 패턴이 끝이 아니라 삼각 수렴형 패턴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해야 주가 상승이라고 했죠? 대부분들은 삼각 수렴형 패턴 이후에 주가에 급등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우라노스는 아닙니다. 삼각 수렴형 패턴 뒤에 거래량이 동반된 캔들이 나와야 된다. 그게 바로 임팩트 있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은 현재 거래량은 동반되지 않았습니다. 이 종목 추가적인 거래량 동반되는 흐름이 나오는지 테마가 조금 더 작용이 되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은 손절가를 앞전 지지를 받았던 1,700원 구간대를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고 만약에 이제 거래량이 동반된 흐름이 나온다. 그럼 단기 급등은 가능하다라고 좀 보면서 이 종목을 이제 굳이 목표가를 좀 잡아본다라면 13,000원까지만 1차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종목이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는다, 문제가 생긴다 라고 하시면 다시 한번 종목을 저한테 보내주시거나 온라인 공개 방송에 오셔서 저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이렇게 또 설명을 드렸고 또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덕산네오룩스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자, 뒷번호 8335님이고요. 덕산네오룩스 비중이 30%입니다. 자, 매수가가 23,500원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자, 덕산네오룩스 보겠습니다. 23,500원이라면은 바로 지난주에 이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보도록 할까요? 자, 기술적으로는 참 좋았습니다. 매수가가 요 구간인데 앞전에 급등 나왔다가 눌림 나왔다가 급등 다시 한번 2차 파동 나오고 나서 삼각 수렴형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자, 요거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삼각수렴한 패턴입니다. 그런데 삼각수렴한 패턴 다음에 어떻죠? 거래량 동반된 구간이 아니라 하락형입니다. 참 안 좋은 구간이죠. 기술적으로도 하락형 구간이고 덕산네오록스 OLED 관련된 종목입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아이폰 때문에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이나 OLED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은 현재로서는 악재입니다.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하락이 더 예상되니까 이 종목은 손절가를 2만 원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직전 지지라인입니다. 2만 원이 만약에 깨지게 되면 종목을 빨리 교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깨지면 더 깊은 하락골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손절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좀 대응을 하시고 이 종목 빨리 교체하셔서 차라리 더 좋은 종목으로 바꾸신다라면 저는 이 종목 충분히 손실을 수익으로도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요. 우리 직전에 만난 여자친구가 정말 잘못된 여자친구를 만났다라면 그 다음 여자친구는 정말 끼가 있고 똑똑하고 착한 여자친구 만나면 됩니다. 그래야 내가 결혼할 여자 정말 천생연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전에 정말 잘못된 종목을 만났다면 그 뒤에 종목은 튼튼하고 실적이 좋고 시장 주도주인 예쁜 종목을 만나면 됩니다. 천생연분 같은 종목을요.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중국 소비주들이 시장 중심주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종목들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현재 종목들 수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제가 중국 소비주에 대해서 쫙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 뒤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이 눌림목에 포착된 중국 소비주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좀 강의를 정리를 해드리면서 저는 추가적으로 뒤에 더 상세한 내용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해드리도록 지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